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세상 속 넘쳐나는 정보들 가운데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보셨다면 저희 YTN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혼란을 미치는 가짜 뉴스에 YTN이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원 여러분, 시청자 위원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은 의제로 따로 정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동산 값이 천장부에 뛰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 이제 뉴스에 대한 어떤 그 정치권이라든지 중후부처라든지 아니면 시사평론가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이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한 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도의 방향이는 맞는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시사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런 정책에 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YTN 보도에서도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보도를 잠깐 봤어요. 공공용지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총하면 약 한 4만 호 정도를 확장이 된다. 그런데 그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약 10만 호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밖에 없다. 이제 이런 보도하는 걸 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데이터로 축적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인구 장기 출산도 오히려 줄어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늘었다. 그런 걸 장기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주무부처, 정부, 해당되는 부서의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는 정책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보도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 뭐 단순하게 물론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해주면 다른 그런 영향도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구나 예측을 해서 충분히 좀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코로나19의 그 확산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지금까지 많은 보도 그리고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여기서 보도도 참신하게 잘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공성을 좀 가미를 한 보도가 더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좀 더 캠페인 같은 거를 YTN에서 좀 더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그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건 위기에 대응한 그런 그 국민들의 좀 마음가짐을 조금 더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캠페인을 한번 좀 벌려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좀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유이저의 이제 모 교수님께서 그 매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경제 논평을 쭉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매주 뭐 중요한 경제 이슈를 말씀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한편으로는 또 재밌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보도들에 대해서 이 앵커와 이제 토론자가 이 뭔가 보도라든지 보도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보도 의도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그 교수님도
하고 또 진행자가 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는 뉴스인데 개인의 어떤 견해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뉴스 형태로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시청자들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이 너무 이렇게 왜곡된 또는 편향된 시각이 이 뉴스 형태로 전달되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된 뉴스가 주로 이 감염 예방이라든가 발생 현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 상황이라든가 완치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뉴스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좀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의 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YTN 뉴스 중에는 제가 7월 25일자 뉴스로 젊고 건강한 성인도 회복에 3주 이상 걸려 뭐 이런 뉴스나 7월 19일자 뉴스 이 무증상 확진 퇴원 지침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이렇게 유익한 뉴스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두 번째 뉴스 이 완치자들의 일상 회복 문제가 좀 약간 핀트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퇴원 지침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YTN에서 보도하는 중국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뉴스 자막이나 또 나중에 SNS에서 이 기사로 정리를 해서 보내는 이 보도에 이 중국인의 인명이라든가 지명이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원칙에 맞지 않는 표기들이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7월 14일 뉴스 중에 이 양쯔강 홍수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포양호 뚝을 사수하라 뭐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장시라든가 산샤댐 이런 표기가 이 국립국어원 그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였고 또 상로우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로우의 요자가 한자가 좀 어려웠는지 이거는 표기법 문제가 아니라 좀 아예 좀 잘못 읽은 그런 발음 표기법이었습니다. 이게 좀 사소한 문제 같아도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뉴스의 신뢰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흔들릴 만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부산 수해 관련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YTN 보도를 보니까 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 차도가 이렇게 침수가 됐고 차량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해서 이제 사망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 외에도 이제 그 10시에 가장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시간대 이제 바다의 만조와 겹쳤다는 이런 원인을 잘 분석해 주셔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 왜 갑자기 저런 일이 있었나는 이해는 매우 쉽게 잘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해마다 여름은 오는 것이고 해마다 폭우는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시즌이 오기 전에 방송에서 더 먼저 미리 각 지자체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번에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그 이용객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런 뉴스가 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방역에 관한 수칙을 모두 다 지켜줘야 되고 마스크 착용을 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휴가철이 이제 곧 사실 휴가철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들이 뭘 주의해야 될까 하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국민들에게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될 거를 미리 알려주는 아주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여기가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것을 좀 YTN이 좀 보여주셨으면. 객관적인 팩트를 보도하는 것 못지않게 이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이 뉴스 형태로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YTN 보도로 인해서 조금은 그래도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최근에 YTN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논의가 필요한,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이고 또 최근 들어와서 실제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7월에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은 YTN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도 대부분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메우려는 꼼수라는 그런 시각을 따옴표 등을 통해서 보도에 담아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 효과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여론이 높다는,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YTN 홈페이지 검색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 보도만 어제 하루에 5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보도들 외에도 상당수 YTN 보도의 대부분은 일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이 좀 더 이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적인 보도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로만 부정적인 기조만 너무 많이 보도를 한다면 자칫 시청자로 하여금 YTN은 행정수도 이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나 언론사의 편의에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건 아닐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보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사진 가운데 남편인 시인 조기영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YTN만의 기사는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언론들도 모두 다룬 기사였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기사가 황색 언론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교양 강좌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보다도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강좌에서 강의를 해도 사실 몇십만 원, 뭐 한 번 그러니까 10번 강좌라고 한다 그러면은 2달 좀 넘겠죠. 2달 반 정도에서 몇십만 원이 과연 이게 이권 혹은 무슨 어떤 큰 수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보도가 있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안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라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파들이 몰려와서 이제 사실 이 YTN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댓글 창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보도에 다른 언론 신문사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역시나 예상대로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 댓글 중에는 욕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들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절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기사를 쓰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읽으니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흥미 위주의 그런 보도 이런 것과 과연 관련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이 정치적인 분열이 심각한 공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언론마저 그거를 부추길 필요까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떤 자세로 보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YTN과 그 뉴스타파가 YTN 본사에서 이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콘텐츠 교류와 공동 취재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정 보도에 앞서기로 다짐했습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YTN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보도하겠다. 그리고 독립 언론이나 또는 대한 언론하고도 교류하고 그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좀 더 없애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와 이런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YTN이 최초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한 과거로 회귀를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무색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한 언론과 협력해서 콘텐츠들을 함께 공유하고 YTN이 그것보다 한 발 더 이렇게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후에 이것을 뭐 대한 언론이 취재하지 못한 영역까지 취재하면서 좀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이 코로나 뭐 자연재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질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그 나약성이라는 것이 뭐 최근에 우리가 여실히 나타나는 건데 사실 이러한 그 변화는 극복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적응하고 순응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파도 위에서 파도가 밀려칠 때 그 밑에서 빠져 죽느냐 그 파도를 이용해서 보드를 탈 것이냐 라는 문제이지 그 파도에 맞서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후에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여기가 우리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것을 좀 YTN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획 기사라든가 기획물이라든가. 다음으로는 고 박원순 시장이 그 불러온 불미스러운 파장으로 우리 사회 성의식의 저급성이 도처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급성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내편 중심으로 나타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온 주의나 주장마저도 의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은 본질을 벗어난 관음적 흥미 위주의 보도를 내보내는 데 급급했던 반면 YTN의 관련 보도는 우리 사회 성의식을 조명하고 피해자를 고려하며 2차 가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차분한 보도 기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끼리끼리 논리로 접근하는 일부 패널들의 발언과 정치적 구도로 전망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출연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체로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 대부분 받아 적기고 찬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서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버리는데 거의 YTN이 말해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YTN이 이러다가 어떻게 좋은 저널리스트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받아 적기나 중계 방송식만 하다 보면 무릇 이게 뉴스 채널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기자가 나오고 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다. 물론 심층 취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정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고 한번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똑같이 떠올렸고, 또 한편은 이제 뉴스가 살아남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 소말에서 문제 해결 저널리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뉴스가 대부분 마지막 결론을 정책 담당자를 향해서 던지던 그런 질문들, 그런 조언들 뭐 이런 것들에서 시청자들이 더 고민하도록 하는 이성적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나름대로 던져주고 고민하도록 해주는 이런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요즘 새롭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저널리즘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나. 지금과 같은 짧은 보도, 받아 적고 중계하고 출입처 중심의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는 좋은 기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 않을까. 그것은 내부 기자들의 커리어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이것은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어질 터인데,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긴장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했을 수도 있고 조금 미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의 맥락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제작하면서 보도하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공정성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